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님 엄청 바쁜 시간을 그쪽에서 저희 풀뿌리 언론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가 그래서 몇 분 함께 또는 차례로 그렇게 인터뷰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 안보도 위기, 외교도 위기, 정치도 위기. 이 위기를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인수위 과정이 없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미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준비할 기간이 없습니다. 국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의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실천에 들어가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총체적인 위기들을 다 해결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준비된 그런 후보여야 하고, 또 충분히 준비된 안정적인 의석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문재인이 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장 잘 준비된 후보, 또 가장 잘 준비된 그런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속에는 국가균형 발전과 강력한 지방 분권이라는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국가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이라는 철학 면에서도 또 그 의지 면에서도 저는 가장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의 눈으로 보아야만 지방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의 눈으로 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 시대에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 전체가 그렇지만 또 지역 신문들의 어려움은 더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언론의 발전을 더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해서 지역 언론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지방 분권시대에 일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빌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에 중요한 거 딱 3가지만 순위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입니다. 저는 일자리 부족이 저성장의 위기, 또 양극화, 저수장 고령화, 이 청년들의 절망, 이 모든 국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래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지금 우리가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정부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민간 일자리 만들기에 나중물로 그걸 삼겠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반드시 해결하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을 통해서 정말 연방제 수준의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개헌을 함께 하자고 개헌 일정을 이미 제시를 했는데 그때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가 적폐청산입니다. 지금 저는 가장 큰 적폐는 역시 권력기관 적폐이고 두 번째가 재벌 적폐이고 세 번째가 언론도 특히 공영방송이 이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들을 해소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저의 3대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을 위해서 가장 따뜻한 대통령, 화합을 위한 대통령을 또 많이 또 바라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이념 때문에 남북으로 갈린 그 이후에 우리 남쪽에서도 또 이념 갈등 그리고 또 지역 갈등 그에는 또 세대 간의 갈등까지 더해져서 아직까지 통합된 그런 사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을 네 편 나눠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종북이 다 좌파다 이렇게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로 탄압까지 하는 이런 세상을 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첫 출발은 역시 지역 갈등을 없애는 지역 통합인데 그 점에서 저는 전국적으로 고루 지지받는 그런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과거에는 어느 지역에서 지지받으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배척받는 그런 대통령인데 저는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충청에서도 전국 모든 곳에서 고루 지지받아서 이제는 지역 갈등 끝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보수 진보 이분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 한겨울 내내 우리 국민들 중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는데 그 촛불 광장의 요구도 대한민국을 좀 더 뭐 진보적인 나라로 만들자거나 아니면 반대로 보수적인 나라를 만들자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 만들자 그런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보수고 진보도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수 진보 뛰어넘는 국민 통합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세대 통합 면에서도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자신은 60대 그러나 또 지지는 젊은 층으로부터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지지를 가지고 있고 또 5060 세대들과는 역사적 경험을 또 삶의 아픔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세대 간 통합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러면서 바탕으로 네,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교육부로 일어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또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아동 보육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유보 통합 장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논의와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논의가 모아진다면 좀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보 통합을 이루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이 교육 과정부터도 또 유치원 과정도 전부 국가 공교육 체계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유보 통합을 통해서 이런 유아교육도 공교육 체계 속에 들어가 팽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육의 부담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모에게만 그 책임을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미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32년 쯤부터는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건강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이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정책에 한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그전까지 우선 누리과정 문제를 좀 지자체에 떠넘겨서 해마다 보육계란 부르겠는데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이를 기르는 일과 직장,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완전 국가 책임제 그렇게 시행하고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면서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이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부모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임금 감소 없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난 이후에 출근하고 또 아이가 돌아올 무렵에는 또 부모가 아이를 기다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제도 마련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상 공공부문은 그거 시행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감소 없이 그렇게 하려면 부담이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책을 강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때 방과 후 돌봄교실을 지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청와대에 입성하시면 모든 예술의 기본인 문학 자료들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한 곳에 집재생해서 어떤 그런 그 국립현대 문학관을 건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문학진흥법 개정 법안도 우리 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권 교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진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 문제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국립시설을 지을 때 저는 그 국립시설이 반드시 꼭 서울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립시설들은 지방으로 분산 설치하고 또 이미 서울에 있는 국립시설, 예를 국립도서관이라든지 국립미술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은 가급적 지방에 분원들을 설치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분권, 지역균형 발전 이런 거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지역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역 언론들의 실정을 현 상황을 좀 자세히 파악하시고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 지역신문 이런 그 광고라든가 이거를 지평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지자체의 어떤 광고 그 집행이 이 지역 언론들까지 좀 더 골고루 그렇게 배분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정부 훈령으로 되고 있으니 이른바 정부가 이끌어가는 그런 언론 쪽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배분이 되고 또 지방 언론은 또 소외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훈령 차원이 아니라 아예 법령 차원으로 그렇게 조금 제도화해서 고루 배분되게끔 또 투명하게 배분되게끔 그런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지방신문 발전 지원법, 특별법이죠. 그 법은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면서 역시 거기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 언론들에게 뭐 디지털화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획 보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했던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갈수록 그 기금을 늘려나가서 더 많은 지원이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했던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추가 기금의 이게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기금이 다 고갈되다시피 해서 추가적으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우선 우리가 한시법으로 그렇게 규정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또 기금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게끔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